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 대사는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쟁은 허용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이곳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10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작부터 미중 간 거센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회의 발언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전쟁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점진적인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강한 제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북한을 향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한 해법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해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제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일단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추가 제재안 도출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이 거듭되는 도발 의지를 꺾고 비핵화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에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측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단순히 평양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협하는 인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은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나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사실상 직접 겨냥한 것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원유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을 희생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안보리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5일 북한의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현지 시간으로 11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북한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군의 지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를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유엔 안보리에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젯밤 20분 동안 이어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으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대북 제재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대화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외교적인 해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은 미국 일각에서 대북 선제 타격 위협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핵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짱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봉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6차 실험을 결정한 것은 실험 몇 시간 전 열린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김영란과 항병서 등 수뇌부가 총출동한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현 정세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국제 정세까지 감안한 실익을 계산한 끝에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먼저 현 국제정치 정세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분석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로 계속해서 출동시키는 미국이 실제 타격에는 나서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미국은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했을 때 영변 핵시설을 외과 수술식으로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보복과 국제법적 문제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커지는 현 상황도 김정은이 호재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서더라도 미중 갈등 때문에 실제 동원 가능한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셈법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재 속에서도 경제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김정은이 보폭을 넓히는 동력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9일을 전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이르면 북한 정권 수립일인 이달 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 11일 전후에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해 적어도 괌까지 보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북한이 풍계리에서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드 부주에 대한 소규모 환경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결론이 나자 국방부가 조만간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이번 주 내가 유력해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 2기는 임시 배치 상태로 견고한 콘크리트 시설이 아닌 임시 알루미늄 패드 위에 설치돼 운용 중입니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선 추가 공사가 필요했는데 소규모 환경평가 이후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오면서 사드 기지의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통보 후 사드 보안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한미가 논의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반입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사드 기지에 반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들어갈 임시 발사대 4기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약 8만 제곱미터에 임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까지 마무리되면 임시 운영 상태긴 하지만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국방부는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해 조만간 추가 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주변인 소성리에는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이 모이면서 추가 배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사 자재와 사드 추가 발사대는 사전 공지 이후에 반입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꾸준히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